네, 경제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 모시고 오늘은 부동산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네. 됐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습니다. 18.6% 떨어졌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공시가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게 숫자로만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이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내내 공시가격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이 흐름도 멈추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9년, 2013년에 한 4% 정도, 이거는 외부의 충격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입니다. 네, 저 그래프 기울게 보십시오. 진짜 거의 자유낙하하듯이 확 떨어졌는데 이 공시가격이 세금 다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줄겠어요, 그럼?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요.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군요. 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일단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우리가 반포나 서초의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전용 면적 48제곱미터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대략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가 아마 올해는 700~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반토막이 가능성이 나네요. 큽니다. 네. 자, 집 가진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 세수가 또 이렇게 줄어들면 어떨지는 좀 봐야겠고요. 자, 원희룡 장관 오늘 발언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향 안정화는 모르겠고 하향세는 분명해 근데 보입니다. 저 그래프만 봐도 분명해 보이죠. 그렇죠. 지난해 1년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대략 한 8% 정도 연간 가격 하락폭이 그 정도 떨어졌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도 서울에서도 한 17%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우하향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맞는데 안정화는 그때그때 혹은 지역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급매물 나왔던 게 대부분 네. 사라졌다. 거래가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여러 평가들이 나오던데. 네, 급매물이 소진되는 건 맞습니다. 급매물 가운데에서 정말 좀 싸게 나왔던 것들, 이른바 반값까지 떨어졌다. 특히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인데 9억 원 미만에 거래됐던 것들, 이런 것들 빠르게 소진됐던 것 맞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 최근에 영등포 일대에서도 요거 좀 빠르게 소진됐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소형 미만의 그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입니다. 여기에는 대출 프로그램도 한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게 9억 원까지는 그 소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리고요.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LTV 기준으로 볼 때도 생애 최초다 하면 80%까지 대출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신 분들은 한 40~50% 빠졌다 하면 들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네. 자, 줍줍 시작되는 단계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근데 한편에서는 강남에서는 무슨 신고가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네, 그런데 이게 진짜냐? 요거는 좀 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작년 5월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157.3제곱미터짜리가 58억 원에 팔렸다라고 신고가 됐어요. 58억이요. 놀라운 숫자이기도 야. 하지만 이게 종전 가격하고 비교를 해봐도 45억 원 수준의 다른 그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58억 원? 작년 5월이면 한참 기준금리가 무섭게 올라가는 그 공포가 형성되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종전 신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화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9개월 만인 올해 2월에 돌연 이 거래가 취소가 돼요.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희한한 건 이게 취소된 같은 날, 같은 층의 동일 면적의 같은 아파트가 또 이 신고가라고 했던 58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신고가 됩니다.
약간 이상하죠? 뭔가 이상 거래인데요, 이거는?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정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아파트 가운데 한 1,000건 이상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취소됐던 물량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볼 때 이거 좀 이상한 거래다 싶은 것들은 다시 그 점검을 해서 혹여 하향 안정세 되려고 하는 시장에 돌을 던지는 나쁜 거래가 아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을 좀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진 세력이 뭔가 부당한 이런 거래를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네.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냐.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자, 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청약 열기일 텐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청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좋은데 싸게 팔면 청약 경쟁률이 높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 거래의 기본이에요. 싼 걸 좋은 가격에 싼 걸 좋은 가격에 좋은 걸 싼 좋은 가격에. 걸 싼 가격에 네. 팔면 많이들 사시고요. 이게 좋아 보여도 너무 비싸다 안 사시거나 그럼요. 뭐 거래를 좀 뒤로 미루시겠죠. 실제로 강동구의 고덕 강일 이 3단지에 3억 5천에 월에 40만 원씩 내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그 공급 분양이 됐거든요. 이거는 일반 분양이 67대 1, 67대 1. 특별 공급은 33대 1, 그리고 청년 특공은 무려 118대 1이었습니다. 야, 치열하네요. 네, 다른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일 면적 기준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면 서울 안에 있는데 가격을 보면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이 정도면은 전세 가격 아니냐 하시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이런 아파트가 하나 더 공급이 됩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5월에 사전 청약 예정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입지는 괜찮고 가격은 낮게 친다. 그러면 이것도 경쟁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이 이거 괜찮다. 네. 그러면 이제 몰리는 거죠. 좀 전에 지도로 보셨습니다만 서울, 부산, 경남 이쪽은 상대적으로 청약 열기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이 종전에는 분양가 12억 원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능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 풀었다는 거. 그리고 이 60%까지 LTV 기준으로 남들처럼 대출해준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또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감축을 했고요. 비규제 지역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지방은 또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수도권과. 달라요. 입주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입주율이라는 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집에 사람이 정말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됐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입주율이 종전보다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물론 늘어난다고 해도 100% 어림없고요. 아직까지 70% 후반 수준인데 이게 지방 5대 광역시로 가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희룡 장관 발언 네. 보면 미분양 주택 10만 호까지도 가구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빨리 도와줘야 된다. 빨리 이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도 뭐 100% 공감하는 내용인데 국토부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스스로 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까지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구 노력 안 하고 장사 잘 될 때는 다 자기 주머니에 챙기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추세를 바꿨다, 전환했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거죠? 네, 그건 좀 일러 보이고요. 그냥 좋은 거 싸게 팔면 팔리고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게 가끔 있단 말이에요. 뭐 너무 좋은 옷인데 뭐 한 정상가 대비 한 30%에 판다. 뭐 이러면 혹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게 좋은 입지에 싸게 나오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럼 지켜보시겠죠.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슨 게시판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올려놓고
하고 있대요. 전 이게 약간 눈을 의심했는데 상의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섭네요. 네, 약간 그렇죠. 네. 연준의 파월의장 얼굴을 올려놓고 연준아, 연진이가 아니고요. 네. 더 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국 이제 기준금리 또 결정이 있을 텐데 네. 법사님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결같습니다.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세계적인 IB,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못 올린다의 한 표고 심지어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0.25도 안 될 정도면 연준 간판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0.25 아니겠느냐? 네. 이번엔 아마 베이비 스텝일 거다 이건데 보겠습니다. 자, 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